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ITQ 파워포인트 B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B형 문제는 우리가 A형은 칼라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하지만 B형은 실제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여러분들 흑백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파일은 다 칼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해서 문제 풀이를 하니까요. 실제 시험지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실 건데 요 시작하시기 전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하셔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2번과 3번에 있는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안 하면 감점 대상이 되는 거고요. 1번과 4번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ITQ에 관한 그 강의를 하는 쌤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보기에 가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놔야 되는데요. 요거는 요 보기에 가면 요쪽에 눈금자와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눈금자가 돼요. 가로 세로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슬라이드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점선 모양의 격자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눈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하고 나서 이거를 지우지 않고 그냥 제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금자하고 눈금선은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는 이 하얀색 공간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열게 되면 A4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16대 8 비율이라든가 4대 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요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에 가면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뭐로 바꿔줘야 된다? A4예요.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A4로 되어 있는지를 요거만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요 사이즈로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3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요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몇 번에는 생략을 하라고 나왔어요?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하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지 설정하면서 요 슬라이드 번호도 지정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삽입에 가면 여기에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텍스트 그룹에 보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어디에는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요 1번에 해당하는 요 슬라이드는 꼭 뭐로 해야 돼요? 제목 슬라이드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슬라이드 번호가 1번을 빼고 나머지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4번은 정말 요거는 여러분들 김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형을 보통 그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도형을 보통 그려주시게 되면은 어떤 색깔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색깔로 나오잖아요. 여기에다 글씨를 써도 글씨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이 모두 다 이 색깔이다 라고 하면 되게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색깔을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칼라가 아니니까 어떤 색깔인지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윤곽선은 파랑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색은 채우기 색은 파스텔 톤의 연한 색깔, 그리고 윤곽선은
검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나왔잖아요. 또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줘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보면은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검정으로 보이는 거 다 검정, 흰색이면 흰색인데 흰색은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검정이라는 거. 그래서 검정으로 바꿔놓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기본 도형 설정을 해주셔야 이 파워포인트를 끄기 전까지는 요 도형 세팅한 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저장해놔야 되겠죠? 저장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폴더에다가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8자리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띄어쓰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제목 표시줄에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 끝날 때마다 이제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죠.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요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부터 6번은 여기는 꼭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다. 1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는 총 몇 개만 만들어줘야 돼요? 6개예요. 6개. 7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감점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는 꼭 몇 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 1번에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얘부터 하셔야 돼요. 전체 구성부터. 그래서 1번은 우리가 A4로 바꾸는 건 이미 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1번을 보고 하시면 안 되고 2번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도듬, 사시, 흰색, 가운데 맞춤은 글자에 관련된 거고 하단 로고가 들어가는데 배경색,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하셔야 되냐면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요 B형 할 때 요 감독하다 보니까요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런 요 도형이 지금 요 도형이 육각형으로 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또 몇 분 계셨어요. 육각형이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이 선분을 세보셔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이거 팔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육각형으로 그리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제 고사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분,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는 선분을 좀 세보세요. 얘는 지금 팔각형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하셔야 된다? 여기 보기에 가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개요창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제목 및 내용, 요게 제목, 여기가 내용이죠. 요게 이제 강사들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요 슬라이드를 선택해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금선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요 한 칸, 요 두 칸에는 요 도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한 칸에는 로고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지금 도형이 2개가 도형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요 직사각형을 요 2번째 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그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좀 바르게 딱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이게 휙휙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Alt키를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없음으로 바꿔야 돼요. 선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다? 팔각형이다. 팔각형.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기본 도형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써 있잖아요. 8이라고.
근데 이걸로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얘 뭐로 해야 된다? 팔각형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 한 칸, 오른쪽에 한 칸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쭉 그려주시면 돼요. 딱 맞춰서 이렇게 딱 그려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얘는 글자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니까요. 좀 진한 색깔이 좋겠죠.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해주시고 윤곽선은 뭐예요? 없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요 도형이 조금 높이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맞추기에는 눈금선이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럼 이제 도형 작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 팔각형을 선택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글꼴이라든가 여기 흰색이라든가 가운데 마침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하면 안 돼요. 얘를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거? 도듬. 도듬. 그리고 크기가 얼마다? 40이다. 크기 40이다. 글자 색깔은 뭐다? 흰색이다. 무슨 정렬 해야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동그라미, 여기 나와 있는 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요 위로. 뭐 이동을 해도 되지만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주는 게 더 깔끔하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로고 2번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주셔서 요 문서 안에 들어가면 요 픽처라고 하는 폴더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1, 2, 3 주식회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기에 있는 요 회색을 빼주셔야 돼요. 어떻게? 요 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여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이 빠지고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줄여서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한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방향키로 움직여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눈금선 맨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그럼 빠져나갈 때는 요렇게 이런 빈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 마스터 보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눌러도 안 나와 그럴 때는 요게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면 요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총 몇 개가 나오게? 6개가 나오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없습니다. 2번부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시기 전에 이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슬라이드 마스터는 5분 안에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면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거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는 가능하면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같은 거를 몇 번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번에 있는 표지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이 표지 슬라이드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 상단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세부 조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안 보고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도형,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1번 요거죠. 요 2번은 여기는 2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지 디자인은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다 지워지죠. 그리고 나서 요 도형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가서요.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요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여러분들 요거를 이 블록 화살표로 하게 되면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림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1번에 있는 요 표지 디자인은 똑같은 도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순서도에 있어요. 요 도형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딱 그려서 반 채워지게끔 이렇게 그려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맞게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어디? 파일에서. 요 파일에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어디? 요 문서 ITQ 요 픽처 폴더 안에 지금 몇 번 넣으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그림 1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삽입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쏙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그림만 삽입하는 게 아니라 투명도 얼마? 50.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얼마? 5포인트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림 서식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요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투명도가 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얼마로 넣어줘야 돼요? 50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가면 이 효과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나타나죠.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있는 요 미리 설정을 몇 포인트로 바꿔준다? 요 5포인트로 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 워드아트 넣어야 되겠죠. 요 2번에 있는 워드아트에서 워드아트를 하실 때는 요 삽입에 가면은 텍스트라는 그룹 안에 여기 워드아트가 있습니다. 그럼 워드아트가 AAA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면 여기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안에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서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어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서식이 들어가 있으면 감점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 쉐이프 형식 아니면 한글로 쉐이프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버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얘를 선택하면 요 끝에 있는 여기에 가서 이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가 있어요.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 첫 글자 대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커서가 깜빡거리면 안 되고 이 가장자리를 딱 눌러서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바꾸라고 나와 있죠. 이 변환은 요 텍스트, 여기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면 요 변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위에 거를 보는 거예요. 이 물결이 2016 버전이에요. 그죠? 이제 2016 버전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거 물결 아래로 해요. 그죠? 그럼 여기 가면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물결 모양 같은데 이 물결 아래로 나와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 다시 가서 이 반사를 어떤 거? 전체 반사 터치예요. 이렇게 글씨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여러분들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글꼴을 다 좀 등록을 좀 해놓을게요. 굴림, 궁서, 그 다음에 한 번씩 다 도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3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꼴이 나올 때마다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미리 등록을 좀 해놔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누구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굵게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기는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놔주시면 돼요. 이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가끔 가다 보면 글씨가 삐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여기 노란색 요 조절점 모양 있잖아요. 얘네들을 움직여서 조절을 좀 해주시게 되면 바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3번에는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삽입을 눌러주시고 투명한 색도 빼야 되니까 3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 그리고 여러분들 위치 보고 크기 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치와 크기는 완전히 틀리지 않으면 돼. 이렇게 넣어주면은 만약 이렇게 넣었다면 이건 감점이겠죠. 너무 틀리잖아요 위치가. 여기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번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2번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 뭐 해야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해서 목차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목차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문제 상단에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상단 파워포인트 이 상단 꼭 봐야 된다 그랬죠? 굴림의 24 도형의 선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의 선이 없는 거 딱 두 군데예요.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만들었을 때 상단에 들어가는 도형의 선이 없고요. 지금 이 목차 슬라이드 만들 때 들어가는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림의 24.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여기 ABCD라고 나와 있는 글자가 흰색인 게 보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거부터?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요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L자 도형부터. 그래서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L자 도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네 칸 정도 남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좌우 대칭. 그리고 윤곽선은 없앤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좀 길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좀 더 당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 도형은 지금 한쪽이 잘렸죠. 그쵸? 한쪽이 잘린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겹쳐서 이렇게 그려놔 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얘는 좀 진한 색으로. 그리고 윤곽선은 없어요. 그래서 윤곽선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흰색이기 때문에 굴림에 이렇게 굴림에 24에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굴림에 24 흰색으로 바꿔주실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는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글상자가 필요하다. 여기를 이렇게 글상자로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를 쓰기 전에 먼저 굴림에 24로 바꿔놓고요.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니까 다 쓰면 되겠죠. 서로 글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면 한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정해놔 주시고 그죠? 이렇게 위치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쭉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복사할 때는 뭐하고 뭐를 눌러준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야 이렇게 옆으로 안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막 내가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간격을 잘 보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 그쵸? A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A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 글씨 A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한 서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서식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바꾸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선택을 해놓고 한꺼번에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아까 이 스타일을 지우는 거야. 한꺼번에 서식을 지워주면 이렇게 검정으로 나오죠. 그럼 가서 다시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24 뭐다? 요 흰색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C, D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의, 정의미, 특징 그죠? 네, 여기도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항상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오타는 안 돼요. 그죠? 오타는 여러분들 감점 대상이 되니까 오타가 나오지 않게끔 잘 입력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개념과 서비스 사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1번과 2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있는 세부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다가 요 텍스트에다 그러니까 I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들어가서 링크 있죠. 요 링크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현재 문서로 가야 돼요. 여기는 꼭 뭘로 가야 된다?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몇 번? 5번입니다. 그럼 얘를 눌러야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줘 하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클릭하면 5번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림 4번. 삽입에 가서 그림 몇 번? 요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잘라야 돼요. 요 손가락 악수하는 모양만 나오게. 요 그림 서식에 보면 요 자르기 보이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 이동을 할 때는 요 빈 곳을 꼭 클릭을 하고 이동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윤곽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 ABCD가 흰색이라는 거,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3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3번으로 가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다? 이렇게 내용을 먼저 써줘야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는 제목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바뀔 때는 제목부터 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요 글머리 기호, 요 글머리 기호에 대한 속성이 좀 달라요. 그런데 글꼴이 같고 크기가 달라요. 줄간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상자 크기를 늘리고 줄였을 때 크기가 변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는 24, 하나는 20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상자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텍스트 뭐다? 효과 서식. 얘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상자 있죠? 요 글 상자에 들어가서 요거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놓치고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 맞춤 뭐다? 안함으로 바꿔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머리 기호를 바꿔요. 요 모양이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M 그쵸? 그 다음에 ETAVERSE 써주고 일단 엔터를 눌러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여기 엔터를 눌러주고 한 수준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를 눌러준다? 뭐예요? 그렇죠. 탭을 눌러준다. 뭐를 눌러준다? 탭이에요. 그래서 탭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럴 때는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Shift하고 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또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쓸게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문단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고 나머지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가장자리에 실선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요 체크 문단에 먼저 맞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둠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2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간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줄간격 몇 줄? 1.5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여기는 얘 있죠? 얘네들을 도둠의 24에 굵게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이제 지금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같아야 돼요. 5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올라와야 되니까 이 상자 크기를 이렇게 늘려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근데 나는 타자가 너무 느려서 영어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한글하고 동영상만 넣어주게 되면 점수 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컨트롤하고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뒤에다가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써주시고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에도 아바타라고 하는 걸 먼저 써요. 요 정도만 써놓고 뒤에 있는 걸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 또 끝부분이 안 맞잖아요. 있죠? 이쪽 부분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로 상자 크기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활동이 반영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둠의 20.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도둠의 24 굵게가 나와 있어야 되고 끝부분이 딱딱 맞아야지만 감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또 1번이 있으니까 요 1번은 바로 뭐예요? 요 동영상 삽입해야 되는 거죠. 삽입에 가서 여기 미디어에 가면 요 비디오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요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다들. 더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죠? 다시요.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끌어다가 옮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거 삽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요 재생해서 해주시는 거야. 요 재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떤 거? 반복 재생,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클릭에 가야지만 자동 실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해주셔야지만 얘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4번은 이제 표 슬라이드예요. 점수가 이제 80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B점. 그죠? 띄어쓰기 해주시고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드실 때도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굴림의 18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굴림의 뭐다? 18이다. 그래서 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전부를 굴림의 18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표 안에 있는 글꼴, 상단에 있는 글꼴, 좌측에 있는 글꼴 다 동일하게 변경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러면 표를 먼저 만들 건데 한 칸, 두 칸입니다. 여러분들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여기가 줄,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줄, 여기가 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눌러요. 여기 있는 이 표. 난 삽입에 가서 표 누를래? 그래도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 누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죠. 행은 아까 다섯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 크기는 여기와 여기로만 조절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서 옆으로 당겨주고 아래로 늘려주시고 맨 아래 칸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칸 반에서 두 칸 반입니다. 여러분들. 한 칸 반, 두 칸 반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3번에 보면 이쪽에 표 스타일을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라고 그랬죠. 이 표 스타일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어디? 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 5번이에요. 여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막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색깔이 들쑥들쑥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글행, 줄무늬행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나와 있는 어떤 거를 여기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요. 뭐를 바꿔줘야 돼요? 글꼴을 뭘로 바꿔야 된다? 굴림. 그죠? 굴림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정렬이 또 중요해요. 여기 가운데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요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형에서는 이 표 안에 있는 글자가 두 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두 줄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줄 간격도 1.5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줄이니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줄로 나왔을 때는 1.5줄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칸과 칸 사이의 너비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가 완성이 다 되면 그때 상단 도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상단 도형에 나와 있는 거는 요 바닥에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형에 들어가서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을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그려놔 주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안 맞을 때는 무슨 키를 눌러주고 우리 여기 Alt 키를 눌러주고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얼추 맞춰져요. 그죠? 그렇다고 막 다 정확하지 않아도 이게 큰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요. 비슷하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거를 바닥을 좀 진한 색깔로 할 거고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한쪽으로만 맞춰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쪽을 끝에 맞춰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사다리 꼴이죠. 여기 가서 요 사다리 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죠?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뭐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주요 내용이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도 뭐라고 쓰면 된다? 구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 도형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좌측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배지 도형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가서 요 기본 도형 칠각형 밑에 있는 게 배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도형 채우기에 있는 그라데이션에 가서
요 선형 아래쪽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한쪽 크기를 줄이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해외 써주시고 여기는 뭐라고 쓴다? 국내라고 적어주시면은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편에 있는 글꼴은 바뀌었지만 지금 상단과 좌측에 있는 도형은 글씨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요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글씨체가 굴림. 그리고 크기는 얼마다? 18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뭔가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웠고 굴림에 뭐로 바꿔줬다? 18로 바꿔주셔서 편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하고 상단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저장을 눌러놔 주시고 이제 5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이제 차트죠. 점수 배점은 100점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또 써줘야 되겠죠. C.C. 그 다음에 국내 그 다음에 AR/VR 그리고 산업 현황이라고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여기 또 상단에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고 글꼴이 도둠의 16의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색깔로 나와 있어야 된다? 검정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 때는 어디를 눌러 주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차트 있죠?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눌러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써도 되지만 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는 큰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시 형식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문제 말고 천 단위가 나와 있거나 소두점이 나와 있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요 천 단위 그 다음 소두점을 늘리고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엑셀 창에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요 항목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계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계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1번에다가 2022년 써주시면 되고 엔터 눌러요.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계열 1번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하드웨어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62, 378, 544다. 숫자 틀리면 안 되겠죠? 계열 2에다가는 콘텐츠다. 그리고 13, 17, 21, 2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입력된 거 보니까 여기 계열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계열 3번이. 요게 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보면은 누름 단추가 이렇게 있죠. 파랗게 생겨 있는 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엑셀 창을 닫아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숫자가 틀렸거나 오타가 나와 있거나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차트 디자인에 여기 데이터 편집 있죠? 얘를 눌러주면 여기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도로 이게 떠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차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뭐가 다르냐면 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금선이 또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범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플러스를 눌러서 요 플러스를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눈금선을 빼요. 범례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테이블이거든요. 요 테이블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켜놔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시는 겁니다. 테이블은 플러스 시키는 거고 눈금선하고 범례는 어떻게 한다? 빼버린다. 그죠? 요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이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서 도듬에 여기 보면 도듬에 크기 얼마다? 16이다. 16이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한 거야. 그다음 외곽선 해야 되죠. 이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이 무슨 색깔이다? 검정이다. 그럼 여기가 테두리가 이렇게 검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고 나면 여기 좌측에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차트 제목,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차트 제목을 눌러야 돼요. 차트 제목이 눌러져 있다라는 건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게 나와 있어야지만 눌러져 있는 거예요. 얘를 눌러놓고, 그리고 글씨체를 모르요. 궁서 크기가 얼마다? 24다. 굵게, 그죠? 굵게 바꿔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로 바꿔요? 흰색이에요. 요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지금 그림자가 오프셋 왼쪽이에요. 오프셋 어디다? 요 왼쪽이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국내 AR 대문자죠. AR 대소문자 또 구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요 파워포인트는요, 감점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차트 영역은 이쪽이죠.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라? 노랑으로 바꿔줘라 그랬어요. 표준색에.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줘라?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계열. 그래서 콘텐츠는 이 주황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오죠. 여기에서 누구? 요 콘텐츠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를 뭘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대로 문제를 보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요 표식에 있는 요 모양, 요 표식이 요거예요. 동글동글한 거, 요거의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요 채우기의 표식이 나옵니다. 요 표식, 여기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무슨 모양으로? 요 마름모로. 크기는 10, 뭐 또 8, 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모양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값을 표시하래요. 어디에다가? 2025년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25년도에만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다? 요 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면 요 레이블 있죠?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 또는 요 기타 옵션에 가서 바깥쪽 끝에를 눌러주셔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넣어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도형을 요거만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요 값이 맞나? 요 기본축과 보조축에 있는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달라요. 요 부분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축서식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 회계예요. 선생님 회계로 했는데 앞에 원기호가 나오네요. 그럼 요 기호를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호를 뭐로 바꿔준다? 없습니다. 요 표시 형식에 가서 범주가 회계, 기호가 뭐예요? 없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보조축도 확인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조축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서식에 들어오면 이게 나오죠. 최소값 0, 최대값 30. 주 단위가 10씩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5가 아니라 얼마로 바꿔야 된다? 10이다. 그리고 또 하이픈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이 아니라 뭐다? 회계의 기호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회계의 기호가 뭐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요 부분이 색깔이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요. 여러분들 여기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요. 여기도 눌러주시고 가서 그리기에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 이 부분도. 여기도 꼭 눌러져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격자점이 꼭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뭐를 해라?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이죠. 얘를 이렇게 위치를 잘 보시고 그려주세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려주신 다음에 미세효과 파란강조 원에 글꼴하고 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형 스타일은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강조 원 계속 얘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얘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무슨 채로 굴림 크기 뭐예요? 18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번. 그래서 6번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6번도 마지막에는 먼저 뭐부터 써주셔야 된다?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 클릭을 해주시고 뭐부터? D점 메타버스 개념과 서비스 사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전체 여기 들어가는 글씨체가 도둠의 18이라는 거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이 먼저 움직이고 2번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파선, 연결선, 글자 색깔이 흰색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시험지에다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체크를 해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드는데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지금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먼저 그릴 거냐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그죠? 여기에다가 쭉 그려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놔 주신 다음에 저는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짤막하니까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 이런 걸 안 하면 이건 감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할 거고요. 얘는 아래로 상하로 뒤집어야 되죠. 여기에 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왼쪽에 가 있으니까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꼭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만들 건데요. 제가 요거는 좀 더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는 스마트 아트죠? 여러분들 우선 요거 도형부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에 지금 요거죠? 요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위치 잘 보고 개념이라고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아트 넣어줘야 되겠죠? 요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가면 여기 스마트 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요거는 주기형 같아요. 요 주기형에 지금 111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요거 같아요. 그죠? 원 모양인데 지금 벽돌형이라서 방사 주기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가장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스마트 아트 요 디자인 있잖아요. 여기 안 눌러져 있다 그러면 얘를 눌러요. 색 변경을 저는 요걸로 할 거예요. 자유예요. 어떤 색깔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색상형으로 저 바꿔주실 거고 여기 보면 하나가 3차원 벽돌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3차원 벽돌, 두 번째 나오는 게 3차원 경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가서 요거를 뭘로 바꿔준다? 요 벽돌로.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둠의 18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는 글씨체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VR 써주시고 여기 메타, 요 메타 버스예요. 버스 쓸 때 엔터 누르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간격이 덜 벌어집니다. Shift 엔터. XR 그리고 여기는 AR 여기는 MR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를 줄이실 때는 여기에 공간이 많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먼저 메꿔 놓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에서 줄여주시면 비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그죠?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약간 붙는 모양의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모양이 얘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선택한 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다 바꿔놨는데
이거 모양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애가 스마트 아트를 골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스마트 아트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이즈를 좀 만든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레이아웃 변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지금 이 모양 같아요. 방사형, 배경. 그죠? 그럼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또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모양이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에서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골라주시거나 여기 안 보여. 그럼 기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들어갔던 색깔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 아트의 종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방법을 또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양이 맞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딱 봤을 때 틀릴 수 있으니까 같은 모양이 될 수 있게끔 같은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활용 분야는 지금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도형에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현수막에 있는 거 같은데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크게 그리면 또 안 되겠죠. 활용 분야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 요것도 지금 뭐예요? 스마트 아트죠.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모양들일 거예요. 어디에 있냐 지금 제가 빨리 지나가서 요거 같아요. 그죠? 이거 선형 배경. 근데 여기 나오는 거 4개인데 여기는 5개잖아요. 그럼 확인 눌러서 여기에 있는 요 스마트 아트 요 디자인에 가면 여기에 가면 여기 추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 추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 여기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색 변경은 요 첫 번째 걸로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는 3차원 경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요게 광택, 요게 이제 경사, 그 다음에 만화, 요 경사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뭘로 바꿔야 된다? 도둠의 18이다. 홈에 가서 먼저 일단 뭐로 바꿔요? 도둠에 그 다음에 18. 글자 색깔이 또 얘는 뭐예요? 흰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스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 색깔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용을 먼저 써주세요. 쇼핑, 의료, 그 다음에 항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제조.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고요. 여기를 쭉 먼저 빈 공간을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죠? 빈 공간을 이렇게 없애 주시고 대각선에서 줄이시면은 크기가 일괄적으로 예쁘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 줄여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게임은 우리 어디 가면 있어요? 순서도에 가면 있겠죠. 저 게임은 어디요? 순서도에 있는 요 마지막에는 요 같아요. 그죠? 요거 지연. 얘를 이렇게 조금 지연을 옆으로 쭉 내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지연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영상이라는 도형도 잘 봐야 되는데 이 순서도에 가면은 요거잖아요. 그런데 뭐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방향이 다르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상하로 뒤집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축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마다 직접 글자를 쓰면 글자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 글상자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 적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어느 한쪽에 좀 크기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선택하고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크기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쭉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된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선택이 됐을 때 요 동글동글한 게 격자점이 보여야 되겠죠? 그럼 전체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둠으로 바꿔줘야 돼요. 도둠으로 지금 눌러준 이유는 스마트 아트를 제외한 도형들이 글꼴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기에 들어가서 요 정렬에 가서 그룹을 지정해야 돼요. 그룹 눌러주면 격자점이 여러 개 있던 게 하나로 바뀌어요. 이게 그룹이 된 거예요.
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룹이 된 거고 애니메이션을 날아오기 왼쪽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요 날아오기죠. 그리고 요 효과 옵션을 어디 가서 한다? 왼쪽에서. 그 왼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왼쪽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오른쪽 여기로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메타버스 또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메타버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거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메타버스 서비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점프라고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순서도에 가면 있죠. 여기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그래서 한쪽을 그려주시고 요 한쪽을 그려주시고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얘네들 복사하면 돼요. 복사해서 뭐 한다? 좌우 대칭을 해준다. 슈퍼 그 다음에 여기다 못 써요. 점프 적어주시면 되고 요 VR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은 여러분들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블록 화살표에 가서 보면 요거 나와 있죠? 요거 얘를 옆에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쫙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요 정도 당겨주고 여기 요 부분을 한번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점프랑 요 슈퍼를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그냥 클릭하고 두 번째 거 클릭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같이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만 옆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위치 크기를 똑같은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같이 선택해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옆으로 좀 더 늘리려고 해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색깔을 어떻게 한다? 진한 색깔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바꿔놓고 영어만 VR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배지라고 하는 도형이죠. 얘는 배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배지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유니버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십자형 요 십자형 요거를 딱 눌러서 옆에다가 짠 하고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고 제페토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 도형도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순서도 맨 끝에 쫙 좀 길쭉하게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디센트럴 랜드 오타 안 나오게 잘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있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둥글게. 그래서 가능하면 얘가 좀 큼직해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할 때 되게 중요해요. 맨 처음에 만들 때. 얘네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저는 요거를 이동을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되죠. 얘네들을 좀 위로 이동을 좀 한다. 그러면 얘 크기를 조금 더 어떻게 하겠어요?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꿔줄 거고요. 도형의 요 선이 요 대시가 파선이에요. 그죠?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얼마로 한다? 2와 4분의 1로 해서 두께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파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육각형이죠. 여러분들 이 육각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유니티 그죠? 유니티로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많이 봤던 오각형이죠.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이 오각형 짠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같이 조절을 좀 해주세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쓸게요.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롤블록스 이 글씨를 먼저 쓰는 이유는요. 글씨가 안 맞으면 도형 크게 안 맞으면은 또 다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들 때는 글씨를 미리 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연결선 넣어야 되겠죠? 더 연결선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보면은 연결선이 양쪽으로 다 잘려 있는 거 한쪽을 제가 확대해서 한번 하게 되면 도형에 갖다 놓을 때 이렇게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회색 조절점 위에서 딱 클릭해요.
그러면 이 녹색이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럼 다른 방향 쪽도 끌고 가면 녹색, 여기 회색 조절점 나오죠? 여기다 딱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녹색과 녹색이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윤곽선은 무슨 색깔? 검정.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 어떻게 한다? 조금 더 두껍게 만든다. 2와 4분의 1로. 그리고 끝이, 양쪽 끝이 지금 화살표의 모양이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방향이 잘 맞는지, 도형의 모양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쭉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요 드래그 할 때 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먼저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된다? 도듭. 이 글꼴만 지금 변경을 하신 겁니다. 글꼴을 바뀌고 나면은 그룹에 들어가서 정렬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그룹이다. 그래서 격자점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룹을 먼저 한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 뭐예요? 회전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이 스타일을 어떤 걸로 바꿔준다? 회전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눌러져 있을 때 보면은 여기 1하고 여기 2라고 나와요.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이 번호는 사라져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눌렀을 때만 나타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메뉴에 가서 보면 요 맨 끝에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요걸 뒤로 이동, 앞으로 이동하면 이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 했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제가 도형 슬라이드 할 때 스마트 아트를 다른 걸 만들었지만 다시 정답에 있는 스마트 아트로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정 알려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지만 도형의 위치, 어떤 도형이 들어가는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 시간 체크를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